자, 북한이 뜬금없이 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9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두 번이나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항의를 해왔는데, 앞만 봐도 이게 사제 같아요. 네. 네. 자, 북한이요. 지난해 9월 27일, 그리고 올해 1월 4일, 두 개의 무인기가 침투를 했다라고 하면서 추락한 무인기 기체 사진을 공개했는데 주요 부품 삼성 로고가 적힌 메모리 카드, 무인기가 촬영했다는 사진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에서 이륙했다는 점을 들어서 한국군을 배후로 지목하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면서 이거는 민간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 부품들이 쓰인 거를 보면, 원래 이게 테무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하면 산대요. 그냥 이렇게 군수용으로 쓰기에는 이 작동거리나 어떤 이게 되게 약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군용에서 우리가 무슨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 쓰기에는 이거 자체가 좀 허접한 제품인 거예요. 흔한 제품인 거예요. 문제는 이게 북한의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의 공역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했다고. 물론 이제 걔네들 주장은 그래요. 이 파주에서 이륙을 한 거고 개성 쪽으로 자기네들이 일종의 제밍을 해갖고 유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 어찌됐거나 출발을 우리나라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비행 궤적이나 이런 거 안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북한의 어떤 평양이나 이런 그 내부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호인들을 쓰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풍선 날리는 것도 지금 법으로 금지를 해놓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누가 그러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서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일단 군도 아니 우리 이거 운영한 적 없고 우리 이런 기체 갖고 있지 않다라고 공개를 했고 우리 정부도 정식으로 북한한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공동조사 해보자 니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가설이긴 합니다만 민간 단체가 임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모 지역, 고담시 소속돼 있는 이쪽 지역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촬영해 갖고 오는 거를 일종의 아르바이트로 혹시 하나요? 취미나 장난처럼 우리도 북한에 무인기 한번 보내봤다 이런 거 하는 동호회가 온라인에 존재를 한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알바도 아니고 돈이 목적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재미로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린다고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자기들이 몇 번에 걸쳐서 그동안 북한 지역으로 비행기를 보내갖고 이 회수를 해봤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고하는 카페글 같은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북한의 무인기 띄워보는 일종의 동호회들 뭐 이런 것들처럼 거기를 딱 확정지어서 범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잡아야지 이거. 이 제품 이거 이제 관련해서 저기 하려면 북한 측에 해갖고 물품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칩 관련해서 일련 번호 찾아가지고 그 제조 회사 찾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누가 사갔는지. 그러니까 이거 뭐 중국 스카이워커에서 만든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하고 모델하고 일치를 한다고 하고 네. 요거는 이제 알리에서 30에서 60만 원대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 주로 동호회나 대학교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뭐 고정익 드론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실수로라든지 호기심 때문에 또는 과거에 해왔던 관행 때문에 동호회에서 이걸 했다 그러면 어떤 이제 법적인 수준, 법적인 처벌 수준이 좀 낮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현행법 안에서의 벌금형 같은 걸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갖고 국짐이 이재명도 외환죄다. 이재명도 쌈박하다,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냐? 왜 윤석열만 무인기 보냈다고 고발하느냐? 이재명도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펼쳤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정권 입장에서 보낸 거고 뭐 하는 그러니까 짓이야. 얘네들은 이재명 대통령 군을 통해 갖고 이걸 보냈다는 식으로 지금 주말 내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이씨. 진짜. 근데 많이 이런 증거는 당연히 제정신인가? 없겠지만 이번에 무인기를 보냈던 이 상황이 국짐이 이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주된 거라면 아, 그러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일부러 윤석열의 죄를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하기도 하고 어. 이거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의도적인 받고. 사주를 받아서 이거를 보낸 단체나 사람이 있다라는 걸로 조사가 나온다고 치면 같이 사형시켜야 돼. 왜냐면 이걸 갖고 이거 외환죄라고 물고 주말에 바쁜데 지금 지네 내부에서도 정신없는 것들이 이해운 물어뜯는데 정신없는 것들이 중견 국회의원들이 다 드러나고 주말에 이재명 외환죄다 그러면서 언론하고 같이 이걸 막 몰아붙이더라고. 이게 그림이 이상한데 이 정도 일사불란한 거면 이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아니면 야,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지. 야, 우리가 보낸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쟤네 발표를 안 해?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도 보면 알지. 우리 군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IT 기술이라든지 전술적인 걸 알고 있는데 예전에 보냈을 때는 이걸 왜 떨어뜨렸지 얘네들이? 라고 생각하면서 회수를 해서 봤겠지만 이번 허접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로 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이유 자체는 이걸 통해 갖고 대화를 해보자,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라고 하는 일종의 전술적인 면에서의 외교적 언어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뜬금없이 김여정이 나섰거든. 그러니까 김여정이 나서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남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공동조사하기 위해서 그럼 만나갖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인력 교환 내지는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른 거거든. 그러면 남북 대화의 결이 요걸 통해갖고 요거 공동조사를 통해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조사한답시고 그쪽에 사람들 좀 만나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조사하는 척하고 옆으로 다른 얘기들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여정이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하려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만나자고 얘기하려고 대놓고 만나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김여정이 사실은 한 2년 동안 조카한테까지 밀려가지고 조카는 오빠하고 같이 저기 외국 사절들 만나서 사진 받고 사열 받는데 저는 관람석에서 박수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나와갖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정이도 이번 기회에 남북대화를 여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자기가 받아오겠다,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전면에 나선 거예요. 아니, 저기 12살짜리가 내려와갖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만큼은 여정이가 뭔가 기존의 북한 권력 세습 과정에서 밀려났던 이 상황에서 역할 하나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일 이게 실제적으로 얘네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을 것 같으면 해선이라든지 군부 있는 애들 해가지고 좀 더 강한 목소리로 지랄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그렇지. 나오는 거 보면 요 자체는 뭐 어떤 긴장이라든지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걸 빌미로 해서 대화의 여지를 터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누가 보냈냐? 또는 혹시나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적질을 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거를 날렸던 주모자들을 체포해 가지고 그 의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 전쟁을 유발하기엔 얘가 너무 가진 게 없는 글라이더 같은 그런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을 옹호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찬스지. 근데 우리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대응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나 그와 관련된 경계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파주에서 날려가지고 그쪽 지역에 넘어갈 때까지 우리 군한테 확인이 안 됐느냐라는 점은 뭔가 경계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남북이 범죄인 인도 조약 맺어가지고 그냥 범인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넘겨주면 방식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계속해서 삐라 날리는 애들 그냥 잡아가지고 북한 측에 넘겨주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북한식으로 처벌하라고? 자기네 방식대로. 우리 쪽에 범죄 저지르면 우리 북한 사람 우리도 범죄인 인도받고 저쪽에 범죄 저지르면 우리도 넘겨주고 그러죠. 딱 좋잖아요. 하긴 우리나라에서 네. 범죄 저지르고 북한 넘어간 사람 많거든요. 네. 네, 네. 태영호도 이번 기회에 그래, 아니 저쪽이 범죄 저지르면 넘겨줘요. 그쪽 태영호도 깔끔하게 범죄인으로 해서 넘겨주고 뭐 맞네. 서로 범인 교환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 많을 것 같으네요.